안녕하세요. 플랜 J입니다. 2026년 다이어리 소개와 함께 다이어리 셋업까지 영상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현금 생활 관련된 내용은 없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초등 아이를 키우는 40대 전업맘입니다. 전업맘이지만 2026년 다이어리가 꽤 많아 보이죠? 저는 전업맘이라면 더 다이어리 시스템을 구축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담아 보았어요. 저는 다이어리 문구 관련한 전문 유튜버랑 다르다는 게 전문성이 엄청 높진 않고 다꾸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쁘게 꾸미고 이런 영상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런 문구류나 다이어리 이런 걸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기록을 엄청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편은 또 아닙니다. 단지 이런 사부작거리는 걸 좋아하고 노트나 다이어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2026년에는 기록 관련해서 더 도전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고, 전업주부도 이렇게 다이어리는 꼭 필요하다. 오히려 주부이기 때문에, 전업맘이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제가 느낀 제 경험상의 이유를 말씀드려보면, 일단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록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젊을 때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시간이 이렇게 아깝고 소중한 건지 솔직히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인생의 반을 살아보니 돈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구나, 무한하지 않구나. 그리고 그나마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극대화될 수 있고 허투루 쓸 수도 있고 그런 걸 요즘 많이 깨달아서 이렇게 다이어리를 전업주부에게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결혼하고 아이가 있는 분에게 해당되는 건데, 가족, 아이, 나를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다이어리를 통해서 분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와 나에 대한 진솔한 내면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를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일기도 거의 안 쓰고 거의 일정 관련된 내용만 썼었는데, 나이가 들면 자꾸 나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나와의 내면 소통, 내 자신의 감정 공유도 중요하고, 아이와 저에 대한 감정 공유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아이가 부모님 말을 잘 듣긴 하지만 점점 이제 학년이 높아지고 사춘기 시기가 다가오면 대부분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그 전에 아이와 관계를 돈독히 탄탄하게 해두기 위해서 이 다이어리 노트를 활용해서 감정 공유를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래야 사춘기를 아이와 함께 같이 잘 이겨내고 아이가 잘 무난하게 겪고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이어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 내 자신 찾기입니다. 내 자신. 10대, 20대 때는 솔직히 저는 다이어리가 거의 일기보다는 일정 관련되거나 주로 했던 일을 간단하게 쓰고 딱히 관리할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전업맘으로 이제 살면서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기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내면을 들여다보고 바쁘게 그동안에 달려온 것을 조금 더 천천히 정말 더 진솔하게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어떤 걸 좋아하고 나는 원래는 어떤 사람인지 좀 더 나에 대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 그리고 제 시간을 주로 내 자신에게 쓰지 못하고 아이에게, 남편에게, 가족에게 많이 쓰는 시간이 더 비중이 높잖아요. 워킹맘 같은 경우는 일하시는 분들은 일에 치일 수도 있지만 내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이 가장 역할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보통의 가정,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제 자신을 좀 더 찾기 위해서 제 시간을 좀 더 갖기 위해서 이 다이어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짬나는 시간을 통해서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취미생활을 갖던지 식단을 조절해서 몸을 건강하게 가꾼다든지 아니면 책을 읽는다든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이어리나 노트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2026년에는 어떤 다이어리를 쓸 예정이고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지 셋업하는 영상까지 담아보려고 합니다. 서두가 많이 길었는데 이번 영상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요. 영상을 2편으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찍어보고 제가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월이잖아요. 10월이면 이제 다이어리를 준비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다이어리를 검색을 엄청 했어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너무 충동구매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도 이런 게 있구나, 나에게 맞을지 안 맞을지 생각을 해보시고 구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안 사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더 사는 건 정말 낭비인데 자꾸 보게 되니까 저도 하나씩 더 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이러고 있습니다. 빨리 다이어리 소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어리는 파일로팩스의 몰든 A6 사이즈입니다. 이 일기장만 2025년 관련된 내용이고 나머지는 지금 2026년에 맞춰서 셋업을 끝낸 상태예요. 현금 생활을 사용하려고 구매를 했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현금 생활 바인더 치고는 너무 고급스럽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 개인 다이어리를 쓰는 걸로 용도를 바꿨었거든요. 2026년에는 그거의 연장선으로 일정에 관련된 계획을 여기에다 간단하게 기록을 해주고 실제 했었던 일, 그러니까 플랜하고 둘을 여기다가 기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떠오르는 생각, 아이디어 같은 거를 여기에 기록을 할 예정이에요. 이건 2025년 만다라트였고 이건 2026년 만다라트인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담아 보겠습니다. 이게 제 개인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 메인 다이어리라고 할 수 있어요. 2026년 메인 다이어리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 L자 파일인데요. 아이 이름 스티커를 주문을 하면 이 L자 파일에 담아서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타공을 해서 여기에 각종 스티커들을 모아서 보관해 주려고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여기는 2025년 일기니까 잠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코팅을
코팅을 해서 제가 넣어주었어요. 어떻게 보면 프로텍터 보호도 할 수도 있고 뭐 스티커도 붙일 수 있고 그냥 제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줬고, 이거는 이제 가죽 냄새가 조금 저는 싫어서 제가 비누를 사둔 게 있는데 이 라벨지예요. 마음에 드는 이제 비누 라벨지를 붙였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스티커들은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모아서 콜라주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이게 2025년 사용하던 거라서 그냥 재활용해주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1년 관련된 아코디언 형식으로 된 속지이고 2026년. 이거는 어디서 구매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저는 기록을 일기 형식으로 길게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고 심플하게 사용하는 것을 좀 추구해요. 기록이 막 가득가득 막 줄글로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이 다이어리에는. 그래서 일정, 간단한 일정, 새로 들어오는 계획들 이런 거를 적어줄 내용이고, 이 부분에도 일로 추가 일정을 적는다든지,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가 들어있는데 아이, 가족, 나 이렇게 구분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헤빗 트래커를 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는 그렇게 사용할 예정은 아니고 모든 일정 관련돼서 쓸 예정입니다. 이렇게 인덱스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바로바로 해당 월에 펴서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바로바로. 그런데 이게 단점이 많이 사용하다 보면 아마 이렇게 말리는 현상이 나올 거예요. 이거를 라벨링해서 스티커 붙여줄 수도 있거든요. 투명 스티커.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낡으면 낡은 대로 그 멋이 있고 저만 볼 거니까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년 5년 프로젝트로 해서 회사 다니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 계획 쓰듯이 저도 제 인생에 관련된 5년 계획을 한번 세워보려고 이렇게 아코디언 형식으로 만들긴 했는데 한번 테스트 겸 만들어 본 건데요. 작아서 사이즈가 다음 다이어리에 보시면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옮겨 주었어요. A5 사이즈가 이런 계획 쓰기엔 더 적합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했으니까 여기다 같이 보면서 유지를 해주고, 여기에는 이제 위시리스트라든지 미지의 세계라고 하긴 했는데 제가 싫어하거나 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써보고 한번 도전해보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인생 있겠습니까? 인생 아무리 길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내가 했던 것들만 자꾸 하게 되고 해보지 않은 것들은 전혀 시도해보지 않고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싫어하는 것들이나 생각해보지 않은 것들을 적어보았고요. 계속 앞으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줄 예정이고요. 이 속지들은 다 제각각이긴 한데 다들 받거나 남은 속지들을 넣어줬고, 여기에 이제 나만의 취향 찾기라는 목록이 있는데 여기에는 솔직히 저는 취향이 남들이 보기에는 뚜렷하고 강하고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 말이 맞긴 한데 저는 취향이 딱히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호불호는 강하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취향이 좋아하는 거라든지 취미라든지 딱히 떠오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이제 취향을 찾고자 이렇게 적어 주었고요. 그런데
이 취향을 왜 찾느냐 하면은 나이가 들면 물론 먹고 살기 바빠서 뭐 취향 찾는 게 배부른 소리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인생이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그거를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취향 찾기를 넣은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은 40년, 50년 인생을 준비하고자 내가 뭘 좋아해야 하는지 알아야지 그걸 좀 더 깊게 뾰족하게 파보고 그게 뭐 제2의 뭐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일단 기록을 이렇게 조금씩 넣어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일정하고 저에 대한 이야기들, 관심사 이야기들을 적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요즘 저희 제일 관심 높은 돈, 경제, 파이프라인이라고 적어놨는데요.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아직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조승연의 탐구 생활을 보면 이렇게 보다가 이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적어주었어요. 남 따라하지 마라, 어버하지 마라. 그러니까 적당히 하란 얘기죠. 내가 미천이다.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내 안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헤빗 트래커를 제가 하려고 사다 놨는데 이 다이어리에는 아마 쓰지는 않을 거라서 조금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속지 보관함에다가 넣어주었어요. 이거는 지퍼백인데요. 솔직히 한번 그냥 넣어봤어요. 또 사기는 아깝고 해서 이런 미니 지퍼백을 펀칭으로 뚫어가지고 여기다 넣었는데 뭐 생각보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 여기에 꾸며줘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 이 호보니치 A6 사이즈 버티컬 형식의 노트인데 이렇게 삽입을 해줘서 쓰려고 하는데 다이어리 셋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디에 쓸지 아직 정하지를 못했어요. 원래는 스케줄을 쓰려고 했는데 스케줄 노트를 따로 샀고 헤빗 트래커를 쓰려고 했는데 헤빗 트래커 노트를 샀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너무 작아가지고 A6 사이즈라고 하는데 작은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링 바인더지만 이렇게 트래블러스 노트처럼 이렇게 껴서 사용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A6 파일로팩스는 2026년 제 일정, 가족 일정, 메인 다이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이어리입니다. 이거는 A5 사이즈 60 다이어리고요. 보다시피 굉장히 큽니다. 양지사에서 구매를 했어요. 되게 아저씨 느낌, 투박하게 생겼지만 지금 보니까 되게 이런 투박한 다이어리도 뭔가 전문가 느낌도 나면서 멋스럽더라고요. 이게 진짜 천연 가죽이었으면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을 텐데 이거는 PU 합성 가죽? 뭐 인조 가죽이라서 오래 두고 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더욱더 조심조심해서 쓰기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다이어리 같아요. 아까 파일로백스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소중히 다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거는 그래도 보급형?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다이어리 같습니다. 이 바인더 같은 경우는 인생 다이어리 인생 다이어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삶의 컨트롤 타워 같은 느낌의 메인 다이어리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그거는 2026년 메인 다이어리고 이 다이어리는 앞으로 제 인생의 전체적인 기록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 기록이 쭉
연결되게 기록해주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서 큰 사이즈를 선택을 했는데, 이 다이어리를 어떻게 활용해 줄 예정이냐면, 이것도 이제 일기 관련된 건 아니고 전반적인 제 인생 프로젝트 다이어리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양지사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4개년의 달력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열리 플랜이라서 1년. 여기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록해줄지는 아직 미정인데, 여기에는 이제 가계부라기보다는 가계부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기록을 할 예정입니다. 뭐 1월, 2월, 3월 이렇게 쭉 간략하게 이제 서머리라고 하죠. 이렇게 요약된 것만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제가 내년에도 계속 현금 생활을 할 예정인데요. 1년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를 이렇게 따로 해줄 예정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2026년 1년을 어떻게 보낼지, 아까 그 만다라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할 예정이라서 여기로 또 옮겨준 내용이에요. 저는 이제 경제, 삶, 라이프 주기, 교육, 자기개발 이렇게 건강 5가지로 나눠서 2026년을 알차게 보낼 생각입니다. 일단 분야별로 나눈 다음에 목표를 정한 다음에 어떻게 실행할지도 구체적으로 적어 놓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가계부 챌린지, 변동비, 월 생활비를 110만 원을 목표를 설정해서 계속 성공을 하면 이게 100% 달성을 하는 거죠. 만약에 못했다 그러면 90%, 80%, 70% 이렇게 해서 성공률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이번 삶 라이프 주기에서 이번에는 기록을 메인 테마로 잡았어요. 그래서 다이어리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는 걸 기록을 해놓고 가계부 기록 이런 것들을 설정해놨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정확한 수치가 따로 없어서 꾸준히 끝까지 기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좀 설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 아이 교육 관련된 거 예를 들면 국어, 영어, 수학 해서 아이가 내년 연도에는 뭘 주로 메인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목표치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아이가 엄마표 영어를 하고 있는데 원서 읽기를 지금 AR 지수로 한 2점대는 거뜬히 읽는 것 같아요. 근데 3점대 초반을 이룰 수는 있는데 한 50%, 60% 정도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무난하게 읽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AR 3점대 끝까지 완전히 편안하게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해놓은 거죠. 자기개발 같은 경우는 블로그랑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거를 주 몇 회 올릴지, 그리고 목표 같은 경우는 블로그는 1일 500회나 유튜버 같은 경우는 구독자 몇 명, 1000명?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독을 많이 눌러주셔야 제가 이 목표를 실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영상도 좋은 영상을 많이 담고 꾸준히 올려야지 이거를 목표치를 다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 이제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건강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운동을 꾸준히는 하고 있는데 했다 안 했다 정말 가늘고 길게 요즘엔 하고 있어요. 예전에 필라테스를 했고 한 1년 정도 했고 헬스 한 1년 정도 했고 수영도 한 1년 정도 했는데 그래서 몸무게를 많이 한 1년에 10kg 정도도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 다시 또 신경을 안 쓰니까 다시 또 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기간을 길게 잡고 운동을 좀 더 꾸준히 해서 근육량도 높이고 이 몸무게를 유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계획을 잡아보자 해서 이렇게 넣었고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따로 적어서 실행을 얼마만큼 했는지, 내가 뭘 했는지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서 꾸준히 어떻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진행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한 장에 담아봤습니다. 이게 나중에 뒤로 가면 제가 이렇게 또 따로 또 년 단위로 잡아봤어요. 년 단위로. 아까는 한 1년에 분기별로 담은 거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기록을 해줘야 내년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더 방향성을 잡을 수 있거든요. 개인적인 내용 조금 가려보았습니다. 이제 년 단위로 2025년부터 이제 1년, 2년, 3년, 4년, 5년 뒤에 장도 있어요. 이렇게 10년, 약 10년치를 적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 그리고 나에 대한 사업 계획처럼 저의 삶을 이렇게 계획을 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그냥 기록만 해주고 대략 스케줄, 1년이 어떻게 행사가 뭐가 있는지를 적었다면은 이번 연도부터는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제 삶을 주도적으로 살고 싶더라고요. 인생의 반이 지나고 나니까 노년의 삶이 조금 두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계획을 세우자라는 마음이 생겼고,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좀 더 알차게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더욱 들고,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일을 다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10년간의 계획을 세워보자, 기록을 하고 추적해보자, 나중에 어떻게 돌아볼 수도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것도 앞에 1년치랑 똑같이 경제, 라이프 주기, 삶이죠. 그 다음에 교육, 자기개발, 이렇게 건강, 이 5개는 계속 꾸준히 계속 나아가야 할 숙제고 나아가야 할 방향, 저희 가족 숙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적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분류를 구분해서. 경제 같은 경우 현금 챌린지는 계속 이제 할 예정이고, 저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동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분산 투자 관련돼서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꾸준히 기록해 주는 거고요. 라이프 주기는 일단 25년에는 이렇게 목표 설정도 하고 계획도 알고 설계도 하고 그러면서 아직 빈칸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씩 채워가면 되니까 일단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아이가 초등까지는 어떤 교육을 할 예정이고, 이제 중학교 넘어가서는 교육을 어떻게 할지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또 마찬가지고,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되는지 정리를 해주고 있고, 자기개발, 본업 만들기, 아직 일을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본업을 만들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도 성장하면서 돈이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남편도 평생 이제 회사를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본업을 만들면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겠고, 아니면 제가 회사를 다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 본업을 만들자. 그리고 이 자기개발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돈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제가 노동으로 하지 않고도, 만약 예를 들면 제가 따로 노동을 하지 않아도 좋은 주식에 투자하면 그 주식이 계속 돈을 벌어다 주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블로그 같은 거, 제가 지금 블로그를 한 2, 3년째 쓰고 있는데, 광고 애드포스트 승인이 이미 돼서 이제 수입이 들어오기는 해요. 근데 정말 작은 수입이에요. 몇 개월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이제 통장으로 들어오면 그걸로 그냥 제가 소소하게 쓰는 정도인데, 이제 그걸 좀 더 높여보자, 구체적으로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꾸준히 포스팅도 해야겠고, 내용도 좋은 포스팅도 올려야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서 하는 게 한 개 쌓이면서 파이프라인을 이제 구축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해 주는 거고요. 일단 계획이니까 계획을 적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이제 따로 적어줘야겠죠.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건 일단 계획이고, 이제 나중에 추가로 뒷장에다가 이제 실제 결과값을 적으면서 이 계획도 조금씩 수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도 지금 현재 몸무게가 이 정도인데 뭐 언제까지 빼서 이 몸무게로 이제 계속 유지를 해준다라는 거를 이제 기록을 해주고, 제가 운동을 엄청 뭐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운동을 하나를 찾아보자. 제가 수영을 배웠다고 했는데 수영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영을 배운 이유가 아이가 이제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 아이와 같이 발 맞춰서 그 느낌을 갖고 싶었어요. 이제 아이가 수영을 잘 하게 되면 물놀이를 가야 되는데 제가 수영을 못하면 같이 즐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도 수영하라고 도전해보라고 하는데 막상 저는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수영을 배워봤어요, 미리. 그리고 제 아이가 수영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도 미리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쉬고 있는데 아이의 그 기분을 굉장히 공감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칭찬을 더 많이 해주죠. 굉장하다고. 엄마는 이거밖에 못했는데 너는 지금 쉬지 않고 한 레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간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격려를 더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음을, 그 배움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엄마들이 이런 거를 조금 놓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 같은 경우도 저희는 정말 뭐 20년, 30년 전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힘든 거 알잖아요. 공부가 힘든 거 알고 잘 안 되는 거 알고 하기 싫고, 근데 그 기분을 공감을 조금 못 해주는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운동을 공감해주고 싶어서 그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배웠었지만 결국 수영은 나와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면서 그래도 뭔가 도전해보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운동을 발견하고 싶은데 솔직히 저는 구기 종목을 좋아합니다. 뭐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요. 뭐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걸 좋아하는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손목이 아파서 못 칩니다. 한 게임만 쳐도 손목이 너무 아프고, 볼링도 좋아하는데 볼링은 솔직히 게임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볼링 역시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손목이 너무 아파요, 치고 나면. 아직까지 좋아하는 운동을 못 찾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0년의 계획을 적어주었고,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카테고리별로 적어주었어요. 경제, 인생, 교육, 개발, 건강,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줬고, 이제 여기에다 그 카테고리별로 자세하게 기록을 구체적으로 목표 실행이라든지 어떻게 실행했는지, 뭐 달성치 이런 걸 더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아직 빈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연도별로 1년이나 지금 5년치까지만 넣어놨고요. 이 앞에 있던 내용을 이 뒤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적어주는 거죠. 여기도 아직 뭘 적어야 될지 아직 정하지는 못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한 칸에 뭐 했으면 이제 색칠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헤비 트래커 같은 느낌의 개념인 거죠. 아직 못 정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뭐 계획을 적으면 어떻게 달성할 건지, 뭐 달성률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계속 적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제 컨트롤 타워 다이어리입니다. 이름이 좀 투박하긴 한데 뭐라고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인생 다이어리? 인생 다이어리는 좀 요즘 쓰는 말이 조금 달라서, 그리고 이 양지사에서 들어있었던 이 주간 다이어리인데요. 이거는 제가 여기에 따로 쓸 내용이 없어서
영어 공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매일 한 문장씩 이제 기록을 해주고 뭐 한 번씩 써보고 외우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는 옥스퍼드 그 한 장씩 뜯어서 사용하는 건데 폰칭기를 뚫어서 원래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려고 했는데 너무 공간도 많이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따로 고리를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노트식으로 삽입해서 바로바로 이제 연습장, 생각노트, 막노트, 무지노트 뭐 이름은 여러 가지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자유롭게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프리노트를 껴줬는데요. 여기다도 이제 이것저것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어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제 A5 양지사 다이어리를 소개했고요. 이렇게 이 두 개가 전체적으로 제 인생을 책임지고 끌고 갈 다이어리 60 시스템 다이어리입니다. 제가 계속 끌고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다이어리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이 노트로 된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한 권이 끝나면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계속 속지를 바꾸면서 쓸 수 있는 그리고 중간에 계속 보관해야 되는 것들은 보관하고 버려야 되는 것들은 계속 버리면서 사용할 예정이라서 이 시스템 다이어리, 60 다이어리를 선택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다이어리는 플로터 다이어리인데요. 정말 작죠? 제가 손이 작은 편인데요. 굉장히 작아요. 한 손에 잘 안 들어옵니다. 손이 하도 작아가지고. M5 사이즈라고도 하거든요. 미니 사이즈인데요. 제가 가방을 잘 안 들고 다녀요. 들고 다녀도 정말 작은 가벼운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요즘 외출할 때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학원 라이딩 해줄 때 수영이나 뭐 스케이트를 배울 때 안에 같이 있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계속 핸드폰만 보게 되니까 뭔가 그 시간을 버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생산성이 없는 느낌? 물론 매번 그렇게 늘 효율이나 생산성을 따지면 인생이 참 피곤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매번 1년 내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다이어리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누 라벨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이제 라벨지 인덱스를 이렇게 껴놨고요. 이 종이는 플루터 속지이고 이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이 링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서 샀어요. 이게 11mm 크라우제 링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몰라요. 독일제이고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링이 작고 이렇게 글씨를 쓰면 이게 간섭을 잘 안 받아서 구매를 했고 들고 다니기에도 가볍고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 잡념, 뭐 아이디어 뭐 예를 들면 블로그나 유튜버 컨텐츠 내용이라든지 아이를 보고 있다가 문득 아이가 지금 수영이 진도가 어떻게 돼가고 있다. 스케이트는 어떤 식으로 지금 배우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기록해주면서 이 기록들을 이 바인더에다가 옮겨주는 거죠. 이게 호환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이 정도로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A6는 약간 이 부분을 잘라줘야 되는 것 같고 A5가 오히려 호환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이 공간이 넓어가지고. 아무튼 이 시스템 바인더 다이어리의 장점인데요. 꼈다 뺐다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필요한 아이디어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이렇게 모아둘 수 있는 다이어리라서 굉장히 실용성이 높아서 선택을 했고, 이것도 그 이름 스티커 주문을 하면서 L자 파일을 같이 주잖아요. 그거를 잘라서 이렇게 타공을 해서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펀칭을 이용해서 제가 이 줄을 따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껴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플루터 다이어리에서 이 속지를 팔기는 해요. 이 이제 줄 밴드랑 이렇게 펜 꽂이 이렇게 이런 거를 팔긴 하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굉장히 가벼워서 가방에 들고 다니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가방에다가 무거운 거를 안 들고 다니는데 이거랑 차키랑 핸드폰 이렇게는 꼭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거를 계속 사용해줄 예정입니다.